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왜 이렇게 좋아? 네. 수업하니까 너무 신나. 네. 8식스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동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14페이지 다 펴놓으시고,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이요. 143번. 143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현장 강의에서도 계속 질문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본동사 나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B는 제꼈고, 자, A냐, C냐, D냐, 제거되었다냐, 제거될 수 있다냐, 그거를 이제 문맥상 따져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좀 특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get rid of, 그러면. 수거 표현이죠. 묶어가지고, 제거하다. 그죠? 제거하다고, 이제 뒤에서 stains 하면 얼룩. 자, 이렇게 나오는데, 타동사나하고 목적어나하고 전치사로 끝나는 동사구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본다면 뒤에 전치사로 끝나니까 자동사랑 비슷하죠? 그럼 어저께 우리 일형식 자동사 중에서 전치사 짝꿍인 애들 수동태 만들면 뭘로 끝난다 그랬어요? 전치사로 끝난다. 자, 거기 얘랑 똑같은 게, 자, 얘를 목적어로 볼게요. 그래서 얼룩이 제거된다 그러면 stains are, 그 다음에 get의 pp는 gotten rid of,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얼룩이 제거된다. 요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 글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잘 안 와닿죠? 요런 애가 86뿐만 아니라 87에도 하나씩 등장을 해요. 굉장히 생활 영어 같은 거. 자, 요런 게 이제 나중에 미국 가서 보면 사용 설명서, 제품 설명서 보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운 단어도 별로 없는데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유형이 잘 나오니까 요거 하나 완벽하게 해석해 놓으셔야 됩니다. 모르겠다 하는 거는, 자, 지금 내가 86까지는 오답노트 못 만들고 있다는 친구들은 모르는 표현, 익숙하지 않은 문장 자체는 아예 다 형광펜으로 표시해놓고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The first thing you should do 있어요. The first thing 뒤에서 you should do는 묶어가지고 형용사절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습니다. 구문은 다음 달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네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것은, 그 다음에 중간에 삽입됐어요. 부사절 추격형. Before applying wax or polish. polish는 광택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약도 polish라 그래요. 발라가지고 광내는 거. 왁스나 polish나 비슷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apply는 아는 동사인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 apply 두 가지 뜻. 어떤 직책에 신청하다, 지원하다. 두 번째, 적용하다 있었죠? 여기서 뭐겠어요? 적용하다죠. 그래서 왁스하고 광택제를 적용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바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왁스를 적용하기 전에 네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것은, 그 다음에 이사가 났어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명사구죠. 그죠? 투부정사 명사구 뭐하는 것입니다. is to use a dry cloth. 마른 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to wipe any dirt from the surface of the table. wipe는 뭐예요? wiper가 뭐예요? 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문질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지르다. Wipe any dirt from the surface. 그러니까 테이블의 표면으로부터 dirt, 먼지나 흠집 같은 거, 그런 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마른 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런데 if you still see any stains following this 해서요. following 다음 달 배우는데 전치사예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this는 뭘 받아오겠어요? 앞에서 마른 천 사용해서 문질러라 이거겠죠. 자, 이 작업 후에 네가 여전히 얼룩을 보게 된다면, 얼룩이 남아있다면, 자, 그 다음에 they 하고서 제거된다 그랬어요. by softly wiping them 했어요. softly 지우면 by ing잖아.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함으로써, 문지름으로써인데 부드럽게 문지름으로써 되면 여기서 또 stain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ith a damp rag. damp rag 모르겠다 하면 넘어가면 돼요. 젖은 걸레란 뜻이에요. 젖은 걸레를 가지고 그대로 부드럽게 문지름으로써, 그 다음에 얼룩이 제거되었다예요? 제거될 수 있다예요?
그죠? 지금 사용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룩이 제거됐습니다. 이러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문맥상 제거될 수 있습니다. They can be gotten rid of. 이게 정답. 다음이야. 46번에. 자, 요거 보려면 이제 문장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앞문장, 뒷문장 해석해서 요약해 보셔야 됩니다. 자, 45번도 많이들 틀렸더라고. 요 문제용 많이 나옵니다. 주어 없이 갑자기 본동사가 나왔어. 그럼 무슨 문?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뭐만 사용한다? 동사? 원형. 그래서 use하고 나왔습니다. 명령문 문제 잘 나와요. use the cloth. 천을 사용하세요. To wipe the whole surface of the table. 테이블의 전체 표면을 닦아내기 위해서 천을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moving부터 준동사거니까 묶을게 어디까지? 끝에까지. 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잘 모르겠어. 보니까 moving 일단 부사구니까 어떻게 해석해? 움직이면서 이런 얘기죠. 자, back and forth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앞뒤로 왔다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From one end to the other 했어요. From A to B 구문이죠. end는 무슨 뜻이에요? 끝. 그죠? 그 one end는 한쪽 끝. 그리고 the other는 다음 달에 배운데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other 다음에 en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저 한쪽 끝에서 나머지 하나의 끝이니까 반대쪽 끝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내가 지금 테이블에다가 마른 걸로 해가지고 문지를 하고 이렇게 연상하면서 그래야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한쪽 끝은 어디의 끝이겠어요? 테이블을 문지르라 그랬으니까 테이블의 한쪽 끝이겠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나머지 다른 쪽 끝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마른 걸레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문질러 주세요.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make sure 하고 대시 잘 나오죠. 어떻게 해석해? 데디아를 확실히 하세요. 데디아를 꼭 하세요. 이런 얘기. 자, 뒤에 보니까 you wait at least 3 minutes. 최소한 3분을 기다리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꼭 3분을 기다리세요. 그 다음 between each application 했어요. 아까 apply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적용하다. 그래서 왁스를 뭐 한다? 바른다 라고 해석했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application은 그 왁스를 바르는 그 작업이죠. 근데 여러 번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each application 했으니까 각각의 바르는 작업 사이에 최소 3번을 기다리는 것을 꼭 하세요. 뭔 얘기예요? 작업 사이에 3분을 기다리라는 건 한 번 바르고 3분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바르고 3분 기다렸다가 꼭 3분 동안 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전체적으로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요. 여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면을 닦아내세요. 그리고 뒤에서는 왁스질 할 때 꼭 중간중간에 3분씩 쉬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공통된 내용 잡아볼게요. 자, D가 정답에 대해서 you may repeat the application. application 때문에 다 무너졌을 거예요, 여기서. 자, 이 바르는 작업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of wax or polish up to 3 times. up to가 숫자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한다? 최소 얼마까지, 그죠? 그래서 최소 3번까지는 이 왁스 바르는 작업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바르는 거 중간중간에 3분씩 쉬어야 됩니다. 연결이 딱 되네요. 자, 그래서 D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이야. 다른 거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장, 이 지문 전체적으로 꼭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일 또 풀어가지고 오시고, 자, 오늘은 앞으로 가서 수동태 문제 풀고 갑니다. 214페이지 다 펴주시고, 자,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이요. 2번. 네, 2번 가서 볼게요. 자, 뭐 골랐어요? 투 골랐어요? 다들 툴을 좋아하고 툴을 골라오는데 다시 볼게요. Using company cars. 회사차를 사용하는 것 동명사 주어죠. 그런데 for personal purposes. 개인 용도로 회사차 사용하는 것은 is discouraged 됐어요. encourage는 뭐뭐 하라고 장려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뭐 못하게 장려하는 게 discourage예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막다죠, 막다. 자, 그럼 막아지고 있습니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회사차 쓰는 거 금지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게 자, 전치사 to는 무슨 성 동사랑 간다 그랬어요? 이동서죠. 그래서 discourage는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from하고 짝꿍이라 그랬어요. 근데 from이 뒤에서 ing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일단 BPP가 나오면 뒤에서 전치사 뭐부터 생각한다? by부터 생각하세요. 그죠? 확인하는 방법은 능동 전환하시면 돼요. by the management 능동태에서 뭐였겠어요? 주어죠. 그죠? 해석해 볼게요. 경영진은 회사차 사용을 막습니다. 되죠? 그죠? 그럼 by거나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다음이야. 1번. 자, 1번에 보시면 동사를 골라야 되는데 자, 본동사예요? 준동사예요? 본동사, 동사 하나도 없습니다. 자,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동태죠? 본동사 수동태는 반드시 어떤 형태다? BPP. 근데 의미상 따지면 또 헷갈린다 그랬어요. 자, situated 동사 동의어 뭐 있어요? locate. situate. locate. 동의어. 자, 얘는 능동일 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찾다. 아유, 힘들어라. 자, 찾다. 그죠? 자, 얘가 수동태를 쓰면 호텔이 서울에서 찾아집니다. 그래서 호텔이 서울에 위치해 있다. 이런 의미. 자, 찾다예요, 찾다. 위치하다라고 해석하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호텔을 찾다라는 얘기. 그래서 얘는 be located하고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워낙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수동태로 나온다는 건 얘가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그러면 목적어 유무만 따지면 돼요. 있으면 무조건 능동, 없으면 무조건 수동. 다음이야. 11번. 자, 11번에 가서 보시면 동사 골라야 되는데 다 수동태 형태죠. 자, 그럼 원래 능동 전환하자 그랬어요. 자, 수동태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콜콜라, 코카콜라 아니고 혹해 보여서도 쿨콜라죠. 쿨콜라 얘가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죠. 쿨콜라를 구매하다. 가능하죠? 2번 쿨콜라를 핸드는 건네다 이런 거잖아요. 안 되고 자, 개인은 얻다인데 인기를 얻다, 탄력을 얻다 이럴 때 개인 쓰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돈 주고 샀을 때는 개인은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pay. 콜라를 지불하다. 돈을 지불하는 거죠. 콜라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정답이 A가 돼요. 정답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Sunsprings Beverages는 stop supplying food to our cafeteria. 우리 직원 휴게소에 음식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쿨콜라는 can no longer be purchased there. 거기에서 그 카페테리아에서는 구매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뭐 골랐어요? C 골랐어요. 개인. 개인은 고를 때는 안 쓰고 gain popularity, 뭐 gain momentum 뭐 이럴 때 써요. 다음이야. 9번 가서 볼게요. 자, 우리 프로젝트는 다 잘 풀었나 봐. remains 몇 형식 동사? 2형식. 헷갈리면 무슨 동사로 전환해서 생각한다? 비동사, 그죠? 자, 그래서 be committed to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다른 이형식 동사가 나왔는데 해석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얼른 비동사로 전환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현재를 썼어요. is committed to.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committed도 형용사로 잘 쓰이는 애야. 그러면 비동사 나하고 형용사 나왔으니까 얘도 이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얘 말고 다른 이형식 동사도 나올 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이형식 동사 쭉 떼볼게요. 뭐 있어요? become, 또 seem, 또 remain. 자, 그럼 왜 이런 애를 넣느냐? 약간의 뉘앙스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is committed 하면은 최선 다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고. 자, became committed 하고 나면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나 봐. 옛날은 아니었는데 최선 다하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고. 자, seem committed 하고 나면 최선 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고. remain은 어떻게 해석해요?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있어요. 이런 뉘앙스를 추가하고 싶을 땐 요 대신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에서 해석할 때도 이런 동사 나와가지고 헷갈려. 그럼 비동사로 얼른 전환해서 생각하세요. 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피하고 싶었는데 건드려서. 자, 여기서 형용사야, 얘는. 형용사인데, 그러면 형용사 기능을 안 가지고 있는 애가 BPP로 나왔을 때는 그냥 완전 동사야. 이건 완전 수동태야. 이때는 비동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실은. 자, 형용사 역할 하는 애가 나왔을 때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BPP 나올 때마다 얘가 동사의 수동태냐, 아니면 형용사냐, 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을 다 외워야 돼.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다만 비동사 나오는데 대신에 이런 게 나오면 비동사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다음이야. 자, 12번까지 볼게요. 자, 비동사들에서 ing냐 pp냐 두 개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럼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절, 명사절, 목적어 역할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꼬놨어. 자, 주어 자리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it이 나왔죠? it 뭐예요? 가주어. 그럼 대절 목적어 아니잖아. 뭐란 얘기예요? 진주어.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수동태 BPP 골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명사절, 대절 나온 경우에 꼭 주어 자리 확인하셔야 돼요. 가주어 나왔으면 수동태 정답. 자, 다른 거 있어요? 없으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요 뒤에 하루 몇 시간씩 공부하시나요?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본 사람은 꼭 읽어보시고. 자, 우리 반은 지금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제발 잠 좀 자라고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네. 저 잠 너무 조금 자는 거는 효율성 되게 떨어져. 그러니까 멍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거보다 줄이지 마세요. 자, 그런데, 잘 안 된단 말이야. 숙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막, 예전에 우리 반에 이런 친구 있었어. 새벽반 수업 듣는 친구인데, 새벽에 그때 정말 미친 시간표지. 우리 맨날 6시 40분에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맨날 진짜 여름엔 좀 나아. 그런데 겨울에는 출근할 때 나는 진짜 나 왜 이러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 근데 왜냐면 내 4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5시.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수업을 듣고서 새벽반에 열심히 하려고 새벽반에 들었는데 숙제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새벽 3시더래. 자고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안 자고 그냥 나온 거야. 그래서 수업을 또 열심히 듣고 이제 숙제가 또 그날의 숙제는 또 나오죠. 그래서 또 막 하다 보니까 3시가 또 됐대. 또 안 잤어. 이틀을 꼬박 새고. 그 친구가 한 달 동안에 거의 9kg 빠졌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은 네, 효과가 만빵입니다. 그 친구가 근데 사실 오르긴 올랐어. 그래서 900점대까지 금방 올라갔는데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루틴에 어저께 이제, 카페에 후기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 많이 보세요. 자극도 되고, 공부한 애들이 어떻게 하나 자꾸 봐서 그걸 따라해야 돼. 그거를, 점수 오른 애들을. 자, 그래서 그 친구는 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애는 아니야. 오른 친구는 아니고, 5달 들었어, 수업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6달째. 2월달, 3월달, 정규반 듣고, 4월, 5월, 6월 실전반 들었는데, 이제 600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2달 듣고서, 점수가, 3월달에 RCM수가 325점 나오고, 정규반 2달 듣고, 그 다음에 실전반 올라가지고 345점 나오고, 그 다음 또 듣고, 또 45점 나온 거야. 계속. 지지부진하게. 답답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실전반에 다닐 때 이제 내가 봤을 때도 나랑 친한 친구인데, 가방 메고 갔다가, 가방 메고 이게 보였어. 약간 건성어서 설렁설렁. 그래서 공부 좀 맨날 이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850 목표인데, 이제 갑자기 불안해진 거야. 이제 6월달에 7월달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정신 번쩍 차려지더래. 그래서, 6월달에는 진짜 달라지더라고. 근데 그걸 수업시에 딱 느끼는 게, 실전반에서 이제 해석을 많이 시켜봐요. 많이 시켜봤는데, 6월달에 시켰는데, 그 전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넌 점수 나온다 이번 달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올라갔어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이 친구 후기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바가 내가 많았는데 6월달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실전반 수업 듣고 끝나자마자 독서실에 가서 매일 11시까지 공부했대요. 하는데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막 해이해지고 풀어질까봐 일부러 막 삼각김밥 먹고. 맛있는 거 먹지 말래요. 네. 어떤 날은 막 스킨 로션도 안 바르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루틴이에요, 루틴.
요걸 지켜야 돼. 요게 무슨 말이에요? 일상이란 얘기죠, 일상. 우리 맨날 정해진. 나의 오늘 난 루틴을 깨버렸어. 맨날 12시에 밥 먹으러 가는데 1시에 밥 먹으러 가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해진 시간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요 규칙적인 거 있죠? 요게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켜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실전반에서도 해석 숙제가 있는데, 그거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대충대충 했었는데, 자, 6월달에 굉장히 열심히 했대. 굉장히 되게 정성 들여가지고 막 사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친구도 그렇게 썼더라고. 그게 이번에 내 점수 올라가는 게 핵심이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 달에 몇 점 나냐면, 아씨가 425점을 점프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길게 시간 끄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집약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서 해야 돼. 몰입해서. 그러니까 딱 보여. 내가 보면은 얘는 점수가 오르겠다. 이 보인단 말이야. 막 몰입돼 있는 게 보여. 그러면 걔는 바빠 늘. 말하려고 그래도 막 정신을 빨리 가가지고 밥 먹고 단어 외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실 다른 건 안 한단 말이야. 다른 거 친구도 안 만나요. 술도 안 마셔 요즘에. 영화도 안 봐. 텔레비도 안 보고. 토익만 해. 그러면 우리가 내가 되게 열심히 한다는 착각에 사실 빠지기 쉬운데, 내가 요거 경건해지게해서 요걸 한번 해보라 그래. 초시계를 갖다 놓고서 공부할 때 딱 눌러요. 그리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는 다시 눌러. 자, 다시 돌아와서 또 누르고, 잠깐 카톡 볼 때 이럴 때 다 눌러. 그래서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제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럼 충격적이야. 하루에 3시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누구나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굉장히 밀도 있게 써야 돼. 쓰는 거를. 그래서 막 작은 시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막 공부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막 화장실 갈 때도 단어 생각밖에 없어. 막 외면서 중얼중얼 가고, 자기 전에도 막 그럼 밥 먹을 때도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나도 공부를 그렇게 했었는데 한참 미쳐서 빠져서 할 때는 뇌과학자들이 이제 몰입에 대해서 연구하는 또 교수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쉬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영어에 필요한 뇌세포들이 불이 파파파파 켜진대. 그래서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땐 탄력을 막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 그냥 하루 그냥 쉬었어. 그리고 월요일 나오면 우리 월요병 느끼잖아요. 머리 띵 하고 막 이런 거.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불이 다 꺼진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불을 켜야 돼. 그 작업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화장실 갈 때나 그런 짜투리 시간에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자, 표정들이 왜 그래? 지겨워? 응? 너무 심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왕 할 건데,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프로젝트는 다 지금 심하게 잘 하고 있는데, 내 시간에서, 왜냐면, 내가 여기서 하루 동안에 조금 더 몰입해서 1시간을 뽑아내느냐, 안 뽑아내느냐, 그게 나중에 내 점수에 내 실력에 가져오는 뽑아력은 상당하단 말이야. 이 친구도 뭐 딴 거 하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이때. 하긴 했어. 그런데 정말 집중적으로 내가 완전히 몰입됐다 느낄 때 점수가 빵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들어가요, 우리? 시제 들어가요, 시제. 자, 시제 파트 들어갑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우리 시제 들어가기 전에 시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나눠드릴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 강의에서도 막 이제 상위권에서 선두 싸움이 막 치열하게 일고 있어요, 지금. 피 터지는 경쟁이. 자, 오늘 우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판도 변화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감당할 수 있는 가격 뭐가 되겠어요? Affordable prices. 정교한 시스템 하면은 elaborate system 하면 되겠고, 계획을 세우다, 평판을 썼다, 아이디어를 내다, 너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동사가 나오면 항상 문맥에 맞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develop이에요. develop. 자, 그 다음 좋아하는 음식 표시하세요. 그럼 food preference. 복합명사로 잘 쓰여요. 특징 기사 하면은 featured article 하면 되겠고. 자, 동사인데 접속사 기능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할 때 뭐 쓰면 돼요? provided. 자, 다음 달에 또 정리할 거예요. narrow down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좁히다. 명단을 10명으로 좁히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narrowly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이긴 거예요? 좁게 이겼으니까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이런 얘기. 자, recognize는 세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지하다에서 인정하다에서 상을 주다 의미까지. 그래서 얘가 80을 해나면 상 받았구나 의미 파악하셔야 돼요. 자, without reservation 나오면 만점짜리야. 뭐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죠? 자, overlook은 두 가지. 우리 호텔의 빗질을 내려다봅니다.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자, renew는 갱신하다죠. 근데 urban renewal은 무슨 뜻이 돼요? 도시 재개발. 이런 얘기. renewable 에너지 하면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 secure the funding.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다죠. 동사로 쓰이면. I feel insecure 하면은 불안하게 느낍니다. 문 좀 닫으세요. securely. 그럼 뭐가 돼요? 꽉 닫으세요. 이런 얘기. 자, 기차가 left 했으면 떠났다. 그 다음 거는 leave가 leave the door open. 오형식이니까 어떤 상태로? 내버려두다. 자, leave 다음에 behind처럼 장소부사가 나오면 뒤에 남겨두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자동사 전치사 짝꿍입니다. 차지하다 뭐가 돼요? account for가 되겠고. 구성되다? consist of. 등록하다? enroll in이고요. 문의하다는 inquire about이 되겠죠. 자, 변화에 적응하다. 이거 복과 교재에 새로 나온 거 뭐예요? adapt to가 되겠고, 버리다 하면은 dispose of. 등록하다 할 때 for 짝꿍은 register for가 되겠네요. 자, 올라가서 얘는 묶어서 전체사 취급하시면 돼요.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전에는 prior to, 후에는 subsequent to. 똑같이 동통. 자, 전체사는 항상 외울 때 여러분 이미지를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impose tax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어디 위에다 부과하다 그러니까 뭐하고 짝꿍이에요? 온나고 짝꿍. 자, 그 다음 어디에 겨냥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서. 자, 장소 전체에서 가장 협소한 장소를 얘기할 때 뭐 쓰는 거예요? at하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는 the aim의 명사죠. 뭐뭐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니가 뭐가 되겠어요? with. 자, attentive는 주의를 기울이다, 신경 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 신경 쓰는 거니까 못 써요? 푸짝꿍. 자, 그 다음에 growing popularity 이렇게 나왔어요. 늘어나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사로 쓰면 indicate인데 풀어 쓰면은 be indicative of. 짝꿍. 자, 그 다음에 양식 작성하다 어떻게 했어요? fill out of form이고. 자, 그 다음 거 잘 보세요. 환대를 베풀다, 초대하다, 뭔가 주다의 개념일 때 extend 써요. 그래서 extend 나오면 연장하다 했는데 어색하면 주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거. 자, 예상치를 충족시켰다 그럴 때는 meet 쓰고요. 초과 달성할 때는 exceed하고 쓰고, 자, 미치지 못했을 때는 come short of. 자, 둘 중에 뭐 쓸까요? 상품권 그러면 gift, certificate이 되죠. 그래서 앞에 관사 있으면 certificate이고요. 없으면 certification, 인증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배려 깊은, 사려 깊은 considerate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동사는 늘 도치가 되는데 도치 부분은 요번 달 말에 정리할 겁니다. 동봉된 것은 할 때 못 써요. enclosed, PP 형태 씁니다. 자, 요 동사는 부정문으로 잘 쓰고 투부정사 짝꿍이에요. 뭐뭐 하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do not hesitate to do가 되겠고. 자, 얘는 can하고 짝꿍이 돼요. 뭐말 형편이 된다 안 된다 할 때 cannot afford to do가 되겠고. 자, take over 전치사 쓰면은 직책이 나와야 돼요. 어떤 직책을 맡다. 이렇게 쓰는데 take on 다음에 업무가 나옵니다. 업무를 맡다. 근데 둘 다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assume이 되겠고. 자, expand는 면적을 넓히는 거니까 동의어는 enlarge가 되겠죠. extend는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prolong이 되겠고. 자, 마지막 keep records of, 기록해서 관리하다. 수거표현 뭐가 돼요? keep track of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마진 개수 쭉 정리해서 우측 상단 적어주시고 걷겠습니다. 네, 지금 막 우리 반이 막 26점, 27점 막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데, 힘들게 해야 점수가 나와요. 제가 좋은 점수가, 멋진 점수가. 자, 계속 해나가자고요.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제 파트 들어갈게요. 시제 다 펴놓으시고. 우리가 시제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굉장히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
그러니까 영어로는 분명히 두 개가 다른 시제예요. 근데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똑같아. 그러면 뭐가 차이야? 이해하기 우리는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얘하고 똑같이 해석은 하는데 얘는 이런 뉘앙스일 때 쓰고 얘는 이런 뉘앙스일 때 쓴다. 이렇게 구분해가면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우리랑 시간 개념이 되게 많이 틀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에 동사 어미 변화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영어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우리말 한번 볼게요. 가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자, 요거 과거형만 한번 대볼게요. 과거형 어떻게 써요? 갔다. 그죠? 또. 갔었다. 또. 갔었지. 약간 늙은이 말투 같네. 네? 또. 갔었을걸? 추측성. 오케이. 또. 갔던지? 한국말도 이상하게. 우리가 은근히 한국말 잘 못해요. 저 되게 많잖아. 뭐 있어요? 갔대. 갔더군. 갔던걸? 갔단 말이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무심결에 써서 그렇지 한번 쭉 써놓고 보잖아. 거의 오묘한 수준이야. 우리나라 말이.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동사 공부할 때 환장을 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자, 미국 의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갔대? 하는 거고 갔던데? 하는 거고 무슨 차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나중에 알게 돼. 그죠? 우리 뭔가 뉘앙스를 알고 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 애가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몇 년을 있다가 이제 드디어 자신감이 생겼대요. 생겼는데 친구 집 갔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대. 친구 집에 갔더니 한 애가 일찍 간다고 일어나니까 걔를 보고 다른 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기? 모든 게 무너졌대요. 얘는 뭐 생각했겠어요? store죠.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어미 변화는. 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 이제 맨부커상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나긴 했는데, 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문학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 우리나라 말은, 우리 문학이 일단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요번에 맨부커상처럼 굉장히 훌륭한 번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말은 약간의 이런 조사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현학적인 거, 비꼬는 거, 빈정거리는 거, 해학적인 거 이런 거 다 표현해요. 근데 영어로 그걸 표현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우리말은 뭐도 있어요? 높임말, 낮춤말 이런 거 있죠? 게다가 우리말 뭐도 있어요? 사투리. 사투리가 주는 감칠맛을 어떻게 전달할 거야?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의 느끼는 이 느낌을 전달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역이 그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정말 우리가 외국 사람, 요즘 외국 애들 한국말 많이 배우잖아. 그죠? 그런 애들 얼마나 불쌍해. 그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 영어 시제 몇 개밖에 안 돼요? 12개밖에 안 돼. 12시제 꼴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까지 쭉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하고 이제 내일 시제를 쭉 정리하고 나면, 그렇구나. 시제가 이런 느낌이 팍팍 와닿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틀만 잡아. 워낙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틀을 잡고 나면 이제 동사를 볼 때마다 시제를 보게 돼. 지금까지는 여러분 독해할 때 보면 시제 거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문맥상 해석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 쭉 정리를 할 건데, 자, 시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이전은 뭐예요? 과거. 현재보다 나중은 뭐예요? 미래. 요건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영어가 우리랑 시간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시간 개념을 두 가지 개념으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써요. 뭐가 있어요? 시? 점이 있고요. 기? 간이 있어. 이걸 얘는 나눠요. 우리는 안 나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달에 배울 건데 시간 명사 나오고 전체사 골라라. 해석의 요조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가 시점이냐 기간이냐 따져보셔야 돼요. 영어는 시점 전체사 기간 전체사가 구분돼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다음 달에 정리를 할 건데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개 시제는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시점이죠. 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기간을 묘사하는 시제는 영어에서 무슨 시제다? 완료 시제.
이게 어려운 시제예요. 우리 오늘 내일 자세하게 볼 건데 오늘 간만 잡아볼게요. 내가 지금 3주 전부터 지금까지 토익을 쭉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3주의 기간이 있으니까 완료해요. 그런데 현재 끝났죠. 그럼 무슨 완료? 현재 완료 써요. 현재 완료는 어떻게 생겼어요? have, pp. pp가 비동사로 나오면 수동태고 have 동사로 나오면 완료 시제라 그랬어요. 자, 또 볼게요. 나 건들지 마. 나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유도 선수였어. 그랬어요. 자, 2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완료를 써야 되는데, 자, 고등학교 때니까 과거에 다 끝난 거죠. 과거에 끝나면 무슨 완료? 과거 완료. 그럼 얘를 과거로 바꿔주면 돼. 그럼 뭐가 돼요? had, pp.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생소한 시제 볼게요. 자, 과거에 시작했어. 현재 끝나면 현재 완료인데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미래 특정 시점에 끝날 예정이래요. 그럼 무슨 완료? 미래 완료가 돼요. 미래에 끝나니까. 자, 그럼 얘를 미래로 만들려면 앞에 뭐가 있으면 돼요? will. 그래서 will have pp. 이렇게 나온 게 미래 완료예요. 자, 미래 완료하고 will go 하면 이건 단순 미래잖아요. 전혀 다른 시제예요. 혼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개념은 내일 정리할 거예요. 자, 모든 완료 시에는 무슨 동사가 들어가요? have 동사. 그죠? have pp면은 현재 완료. had pp면 과거 완료. have 앞에 will이 나왔어. 그러면 미래 완료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6개 시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거 말고 또 무슨 시제 들어봤어요? 진행 시제. 그죠? 자, 현재도 있지만 현재 진행도 있어요. 과거도 있지만 과거제, 미래 진행. 자, 미래 완료지는 각각의 다 진행 시가 붙어요. 그러면, 자, 각각의 진행 시가 붙으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개 시제다? 12시제. 그죠? 자, 근데 그 중에서 과거 완료 진행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별로 볼 일도 없어요. 미래 완료 진행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빼고 나면 몇 개밖에 안 돼, 시제가? 10개밖에 안 돼요. 10개. 오늘하고 내일까지 개념을 확 잡아놓을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자, 딱 보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만만해 보여요? 이 중에서. 현재, 그러면 이제 큰 거 나죠. 제일 어려운 게 현재 시제예요. 하려고 그래서 현재. 자, 현재 시제. 자, 자신 있는 사람 얘기해 볼게요. 현재 시제는 뭐를 묘사해요? 현재? 상태를 묘사하죠. 나 지금 기분이 좋아. 나 지금 행복한 상태야. 그럼 I am happy. 현재를 쓰죠. 자, 요거는 우리 다 아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태 말고 동작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면 무슨 동작이 돼요? 현재 동작이에요? 볼게요. 자, 지금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럴 때 What do you do? 하고 현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현재 동작 물어볼 땐 어떻게 물어봐요? What are you doing? 현재 진행을 쓰는 거죠. 자, 현재 동작을 묘사하는 건 현재가 아니고 현재 진행이에요. 그럼 what do you do?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직업이 뭐니? 왜 이런 뜻이 돼요? What do you do? 너 뭐하니? 네가 지금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거고 네가 어제도 했었고 네가 늘 하는 일이 뭐야? 너의 직업이 뭐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현재 시에는 동작하고 나올 땐 현재 동작이 아니고 무슨 동작이에요? 네가 늘 하는 일이니까 반복 동작이에요. 요 개념. 자, 근데 이런 얘기도 해볼게요. 혹은 일반 사실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랬어요. 그죠? 일반 사실이죠. 그럴 때 현재 씁니다. 자, 근데 그거는 또 뭐예요? 늘 그렇잖아. 반복이죠. 그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늘 그렇죠? 일반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동작 동사가 현재랑 나오면 우리는 늘 이런 뉘앙스다라는 거 잘 음미를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take a shower at night.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I take a shower at night. 난 밤에 샤워를 합니다. 자, 지금 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저는 아침에 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저 늘 밤에 샤워를 합니다. 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작이 현재랑 나오면 반복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 한번 의미해 보세요. I read a book. 나 책 읽어. 지금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그때 뭐 써야 돼요? I am reading a book 하고 써야 돼요. I read a book. 나 책 읽어. 나 무식한 사람 아니야. 나 책 읽어. 일반 사실이 되거나 아니면 이럴 때 쓰는 거야. 저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습니다.
반복이잖아요. 그죠? 요럴 때 쓰는 게 현재예요. 현재. 자, 요거를 이제 앞으로 문장에서 많이 보면서 음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제일 쉬운 시제 문제는 시간 부사가 나와요. yesterday 나오면 뭐가 정답? 과거. tomorrow 나오면 뭐가 정답? 미래. 그죠? 자, 그럼 현재랑 뭐가 짝꿍될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외워놓으세요. 더 자세한 건 다음 달 부사에서 정리할 겁니다. every 다음에 시간이 나올 때. 이때는 현재 골라오세요. usually는 무슨 뜻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죠.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보통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해요. 일회성이에요? 반복이에요? 반복이죠. 저는 늘 아침 먹어요. 이런 얘기. 얘는 늘 반복적인 행동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현재, 현재 나오면 얘. 골라오시면 돼요. 자, 이거 만들어 볼게요. Every morning. 어떻게 해석해요? 아침마다 나는 학원에 갑니다. 일회성의 반복이에요. 반복이죠. 일요일마다 나는 교회 갑니다. 되겠어요. Every Sunday I go to church 하겠죠. 자, 일요일마다 갑니다. 일회성의 반복이에요. 반복의 주기를 알려주는 게 이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나오면 현재, 이거 외워놓으면 3초짜리.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문제를 내볼게요. 원래 내일 피크닉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 비 올지도 모른대요. 비 오면 구질구질하게 무슨 피크닉이야. 그냥 취소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간 시제 골라봐 그랬습니다. 정답은 rains가 될까요? 아니면 will rain이 될까요? 정답은 A번이다. B번이다. 근데 A야, A. 얘가 나는 그냥 감이 왔어요. 그럼 되는 거야.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비가 오는 건 내일 아니에요? 근데 미래 안 쓰고 현재 썼어요. 무슨 얘기 들어봤어요? 시간? 문법책이 이렇게 써있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무시무시한 말 같은데 하나도 안 무시무시해요. 자, 부사절 개념 알잖아요. 접속사 나왔으면 우리 다음 달 배울 거지만 묶는 거는 미리 연습하자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어처럼 봤더니 코마 나왔잖아. 코마 나왔으면 무슨 절? 독립적이니까? 부사절. 그런데 거기서 if하고 시작하면 무슨 부사절? 조건부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아니면 접속사가 앞에서 뭐할 때 할 때 못 썼어요. when하고 쓰죠. when하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시간을 알려주는 부사절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부사절? 시간부사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무슨 시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미래 못 써. 미래 대신 현재 씁니다. 자, 요거는 한국 문법책에 나와 있는 거고, 네이티브가 쓴 문법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will이라는 조동사를 되게 미국 애들이 부담스러워해. 왜냐면 will은 주어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will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나온 절에서는 will을 반복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토익 시험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시간부사절이 나와요. 요건 단골이에요. 그래서 시간부사절이 접속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동사 골라라 그럼 뭐는 골라오면 안 돼요. 미래 골라오시면 안 돼요. 여기 뒤에가 미래일 때 여기서 현재 골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접속사는 우리 다음 달에 정리할 건데 이제 시제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시간부사절 접속사는 쭉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거 외워놓으세요. 우리 친근한 거야죠. 뭐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Before. 뭐만 후에 어떻게 했어요? After. 뭐만한 동안에는 while. 까지 until. 그다음 요거 원수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일단 뭐뭐하고 나면 해석합니다. 요것도 잘 나와요. 자, 뭐뭐 하자마자 할 때 못 써요? as soon as. 그래서 요런 애 나오면 시간부사절이다 알아보시고 요 뒤에서는 뭐 골라오면 안 된다? 미래 골라오면 안 돼요. 그죠? 자, 요건 오늘 눈도장 찍어 놓으세요.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자, 일단 시간부사절 접속사 요 정도는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유형 가서 볼게요. 마지막 유형은 어디서 나오냐면 86. 요거를 내가 언급 안 했을 때 되게 많이 틀려왔어. 그래서 만점짜리라 그랬는데 한번 언급하니까 안 틀리더라고요. 86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어 자리에 뭐 나오는지 보세요. The brochure. 이런 애가 나왔어. 자, 내가 어제 브로셔 받았는데요. 쭉 보니까 이 브로셔는 정말 useful,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예요? 제공합니다예요? 그죠? 자, 얘는 어제만 제공했어요? 오늘은 제공 안 해요? 오늘도 열어보면 제공하고 있겠죠. 내일은 제공 안 해요? 내일도 하겠죠. 그죠? 자, 그럼 늘 제공하는 거니까 무슨 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재. 자, 그럼 언제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주어 자리에서 어떤 명사 나왔을 때? 사물 명사 나왔을 때. 왜냐하면 사물은 일회성의 동작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브로셔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건 일반 사실이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 사물 주어가 나왔을 때는 그때 현재 시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85에서는 안 나와. 왜 86에서만 나오는 게 앞뒤로 현재 시에서밖에 없는 근거가 더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86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86에서 동사 골라 시제 골라야 되는데 주어가 사물이다. 그러면 반복인가 일반 사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볼게요. 내가 이력서 보내드렸잖아요. 보셨어요? 제 이력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자, 그럼 내 이력서가 보여줬듯이에요? 주듯이에요? 주듯이. 자, 얘는 오늘만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내일도 보여줄 거고, 어제도 보여줬겠죠. 그죠? 그래서 3월 쇼일 때 못 쓴다? 현재시 잘 나옵니다. 그죠? 요거 먼저 연상하고 들어가세요. 자, 문제 유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usually 나왔으면 무슨 시다? 현재. every Sunday? 당연히 현재. 그죠? 자, 두 번째. 시간 조건 부사를 접쳐서 외워놓으라 그랬어요. 요 뒤에서는 무슨 시 쓰면 안 된다? 미래 안 된다.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86에서 주어 자리에 무슨 명사 나오면? 사물 명사. 그죠? 일반 사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나머지 과거하고 미래는 안 어려워. 요거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자, 요건 교재 가서 한번 볼게요. 교재. 자, 몇 장 쭉 넘겨가지고 225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 가서 봅니다. 자, 상단에서 두 번째 박스 볼게요. yesterday 나오면 당연히 과거 골라올 수 있어요. last yea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작년에 당연히 과거. 3 weeks ago 하면 어떤 뜻이에요? 3주 전에. 그죠? 자, 과거 골라오시면 되고 미래 볼게요. 그 밑에 보니까 next year 하고 나서 무슨 뜻이에요? 내년에. 그죠? 그래서 일단 시제 문제일 때는 이런 시간보수하고가 눈에 띄면 시제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과거, 미래까지 봤습니다. 현재 개념은 이제 오늘부터 유심히 보면서 많이 음미하고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진행 시제 가볼게요. 진행. 자, 일단 여러분 형태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진행 시제는 어떤 형태다? ing죠? 동사에 ing 붙여줘야 돼요. 자, 일단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현재 시제. 자, 이건 그냥 현재야. 나 간다. 이렇게. 자, 이 현재 진행 만들어 볼게요. 비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진행은 비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면 돼요. 그럼 뭐 써요? I am going. 이건 현재 진행. 자, 과거 진행 가볼게요. 과거 진행은 얘를 과거로 쓰면 돼요. 그럼 뭐 쓰겠어요? I was going.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래 진행 볼게요. 미래 진행은 얘를 미래로 만들면 돼. 그러면 앞에 무슨 조동사 필요해요? will. 자, 얘는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만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요? will be going. 이렇게 나온 게 미래 진행이에요. 얘가. 자, 과거 완료 진행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미래 완료 진행도 생각할 필요 없고. 요건 되게 많이 나와. 요건. 그래서 내일 요거 완료 시제 개념 잡고서 들어갈 건데 오늘은 형태만 볼게요. 자, 그럼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바꿔주면 돼. have pp로. 그럼 비동사의 pp 형태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비동사의 pp는 뭐예요? 빈.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I. 얘가 have pp가 되니까 have been going.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동사가 3개 이상 되면 이제 머리 아파진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는 건 우리가 내일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은 BING니까 진행 시제잖아. 그죠? 비동사의 시제를 보세요. 비동사의 시제가 지금 have pp니까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다. 보시면 돼요. 네, 형태만 눈도장 찍어 놓으세요. 오늘은 요 3가지만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현재 진행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이제 드디어 뭐를 묘사하는 거예요? 현재? 현재 동작. 아까 현재 시제는 무슨 동작이라 그랬어요?
반복 동작, 늘. 요거 생각하세요. 자, 현재 진행은 이제 현재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쓰는 거죠. 현재 요 순간에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에요. 내가 늘 하는 거 말고. 자,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동작. 친구가 자꾸 카톡 보내니까, 귀찮게 하지 마.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나 일하는 중이야. 어떻게 쓰면 돼요? I am working. now 하고 잘 써요.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자, 어떤 실수 나오냐면 now 나오면 현재 이러다 틀려가지고 와. now는 현재 진행하고도 갈 수 있어요. 내일 배우는 현재 완료랑도 가는 거예요. 현재 류하고는 다 갈 수 있습니다. now 나왔다고 무조건 현재 하면 안 돼요. 자,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요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I work. 현재 시제.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나 일해. 나 실업자 아니야. 나 일해. 나 일이 있어. 내가 일을 쭉 해온다는 얘기죠. 되게 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현재 진행은 뭐예요? 현재 요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석하죠. 자, 여기 현재 진행인데, 자, 하나 더 볼게요. 하나. 자, 이렇게 썼어요. He's coming back this afternoon 했어요. This afternoon 하면 오늘 오후 이런 얘기죠.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 보민이 한번 해석해 볼까? 오늘 오후에 오고 있는 중이다. 오고 있는 중이다는 뭐예요? 현재 동작이죠. 근데 오늘 오후는 언제예요? 미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오후에 돌아올 것이다. 자, 현재 진행에 뭘 대신하게 돼요? 미래를. 그러면 BING가 나왔을 때 현재 동작인지 미래 대신인지 헷갈려서 어떻게 써요? 이게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데 말할 때는 하나도 안 헷갈려.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막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I'm going to the concert 그랬어요. 그럼 얘는 가고 있는 중이란 얘기야? 갈 거란 얘기예요? 갈 거란 얘기죠. 지금 나랑 밥 먹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will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이 미래를 대신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LC에서는 무지하게 많이 나와. 근데 IC에서는 구어체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미래 시간 부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will을 고르고 싶어. will work 고르고 싶었는데 will come. 을 고르고 싶은데 보기에 얘가 없어. 그럼 뭐 골라하면 돼요? 얘 골라하시면 돼요. 근데 보기 중에 얘하고 둘 다 나왔다. 그때는 뭐 우선으로 가야 돼요? 미래 우선으로. 자, 이렇게 확실하게 미래 시간 부사가 확실하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어체에서는 현재 진행이 미래 대신해서 안 쓰여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상 미래다 생각했을 때 둘 다 있으면 뭐 우선으로 간다? 얘 우선이에요. 그죠? 네, A시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하나 참고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과거 진행 가서 볼게요. 자, 과거 진행은 언제 쓰느냐? 나 어제 공부했어. 그럴 때 I was studying 이렇게는 안 써요. 자, 과거 진행은 뭐냐면 과거의 이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 시점하고 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너 왜 전화 안 받아 써줄게? 그랬더니 네가 전화했을 때 나 일하는 중이었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네가 전화했을 때라는 과거 시점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 일하는 중이었어. 어떻게 쓰겠어요? I was working. 자, 이런 애가 나오면 뒤에 이런 게 잘 따라붙어요. When you called me. 네가 전화했을 때. 뭐 이런 표현이. 자, 이게 이제 과거 진행이고 이제 까다로운 미래 진행 가서 볼게요. 자, 미래 진행은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내가 I will study. 이건 단순 미래죠. 미래 진행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래 진행은 어떻게 했어요? I will, BING니까 will be studying. 이렇게 쓰겠죠. 자, 회화하는 친구들이 요즘은 많이 한단 말이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있어요? I'll study. 나 공부할 거야. I'll be studying. 나 공부할 거야. 해석이 똑같아요. 다른 시제잖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얘는 우리가 말할 때 순간 내가 결정한 일을 얘기할 때는 단순 미래를 씁니다. 자, 얘는 뭐냐? 예정된 일을 얘기할 때는 미래 진행을 써요. 뭔 얘기인지 볼게요. 내가 집에 가는데 친구가 나를 보태고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gonna do this weekend? 너 주말에 뭐 할 거야?
아무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때 생각한 거야. 나 요즘 토익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나 토익 공부할 거야. 나 공부할 거야. 그때는 요거 쓰겠어요, 요거 쓰겠어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얘 지금 결정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친구랑 단자친구랑 도서관 가기로 다 약속을 잡아놨어. 주말에. 근데 딴 애가 와가지고 What are you gonna do? 라고 물어보니까 나 뭐 할 거냐고. 나 주말에 약속했어. 나 주말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일 거야. 물론 우리가 예를 해석할 때 공부하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해석하진 않아요.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석되는데 해석하는데 뭐가 된 일이다? 예정된 일이다 하고 뉘앙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얘기할 때 예정된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이제 잘 들어봐. LC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회화를 할 때 미래 진행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럼 미국애들 깜짝 놀라.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영어한다. 이런 뉘앙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뱉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be studying. 다시 한번. I will be studying. 그죠? will be 이렇게 나면 벌써 미리 진행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친구가 부산에 사는데 놀러 온대요. KTX표 다 끊고 오늘 서울역에 도착한대요. 그러면 my friend will arrive가 되겠어요? will be arriving이 되겠어요? will be arriving. 예정된 일 떠볼게요. DJ가 얘기했어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게스트가 우리하고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our guest will talk with us 이겠어요? will be talking with us 이겠어요? will be talking with us. 붓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진행 나오면 뉘앙스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나는 공부할 예정입니다. 나는 공부할 거야. 지금 나의 의지예요. 나는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우리 교재 한번 가볼게요. 교재 쭉쭉 넘겨보시면 228페이지. 거기 이제 박스 있잖아요. 도표. 자, 여기서 he writes a book 하고 현재 시제 써놨어요. 각각의 시제 변화에 맞게 형태에 일단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써놓고 한국말로 최대한 자세하게 뉘앙스 살려가지고 해석해보세요. 그거 정리한 다음에 채권 문제 풀어보는데 채권 문제 풀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는 현재 반복 동작 이렇게 써가면서 뉘앙스 자꾸 느껴보면서 연습 쭉 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내일 완료 시제 어려운 시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단어장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어장 꺼내보시고. 자, 단어장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도표 있잖아요. 그림. 요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기본 시제 쭉쭉쭉 나왔고, 오른쪽에는 완료 시제 형태가 쭉 나와 있습니다. 헷갈릴 때마다 여기 들어와서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배운 현재 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재는 무슨 동작이다? 반복 동작이다. 나는 늘 밤에 샤워를 합니다. 나는 늘 아침을 먹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유형 세 가지 볼게요. 첫 번째, usually나 every Sunday 나오면 현재라 그랬어요. 일요일마다 나 교회 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I go to church. 그죠? 현재 쓰면 되고. 자, 그 밑에는 if나 when 나왔어. 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시간부 써줘요. 그죠? 미래 못 써요. 미래 대신 현재. 자, 그 다음에 8, 6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주어 자리에 무슨 명사 있을 때? 사물명사 했을 때 현재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과거 미래는 어렵지 않고 자, 그 밑에 진행 시에 나왔어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은 우리 좀 익숙하고 마지막에 미래 진행은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어요? 뭐 말?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자 그랬어요. 미래 진행은 예정된 일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오늘은 몇 개 안 돼요. 요거 이제 연습해가지고 익숙하게 키워오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